자본편 좀 보십시다. 자, 자본 얘기 좀 간단히 할게요. 자본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잔액. 많이 들어보셨잖아. 자산 총액에서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이게 뭐야? 자본 등식이잖아요. 이걸로 정의되고 소유주 지분. 이 자본을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소유주의 지분이라고도 하고 뭐 순자산이라는 얘기도 했었죠. 내가 갖고 있는 거 그중에 남의 걸 뺀 게 진짜 내 거 이런 얘기 했었죠. 자, 그리고 법인 기업의 자본은 변동 원천, 법률적 요구를 기준으로 5가지로 쪼갭니다. 그런데 개인 기업은 누가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자본금만 존재합니다. 자본에서. 그래서 우리는 개인 기업을 다루니까 일단 자본금만 볼게요. 자본 속에 자본금만. 자, 개인 기업에서의 자본의 증가와 감소를 기록하는 계정이 자본금 계정인데, 여기 계정으로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다가 자본금 이렇게 적을 텐데요. 자, 자본 계정의 대변에는 영업을 개시할 때의 출자액, 여기다 출자액을 적으시고, 뭐 1억. 그 다음에 추가 출자액, 돈이 부족하네. 한 5천 정도 추가로 더 출자해. 그리고 순이익, 순이익이 뭐 1천 났네요. 이렇게 적으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는 기업주의 인출액, 돈 빼갔다는 얘기죠. 뭐 3천 빼갔다. 그 다음에 순손실 마이너스 5천 뭐 이렇게 적으시래요. 이 말이 뭔 말인가를 분계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계정을 이렇게 보고 이해는 하시겠지. 이쪽에 자본이 증가잖아. 순이익이 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자본이 증가하는 거예요. 자, 요 사례 보면요. 자,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회사로 개인 회사인데 사업주 대표가 1억을 출자해요. 그럼 회사로 현금이 들어오죠. 현금 1억. 그리고 자본금이라고 적습니다. 1억. 요거를 자본금 계정에다 적어. 들어. 이리 가잖아. 이거잖아, 지금. 예?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힌다. 그럼 자본금 현금이겠죠, 여기가.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출자해요. 그럼 이렇게 하겠지. 5천. 그 분기가 이거잖아. 들어.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 다음에 기업주가 돈을 빼나가요. 현금. 저기 보면 3천. 맞았죠? 여기다 자본금 적어. 3천. 자본금 계정에다 들어. 이리 가잖아. 요거잖아, 이거. 요게 다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걸 텐데, 지금 이해 안 돼도 돼요. 결산의 본 절차를 하고 나면 저 말이 뭔 말인지 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이익이 나면 마지막 분기가 이겁니다. 자본금 1천. 그 다음에 손익. 지금 이해 안 된다고 했어요. 자, 요 계정 들어요. 그럼 이쪽이잖아. 예? 요 표현을 하는 거고, 순손실이 나면 자본이 줄어듭니다. 자본금 5천. 손익 이렇게 적게 돼요. 이거 이제 뒤에서 배울 거예요. 이게 뭐 느닷없는 뭐냐 이거. 에?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만 봐두시면 되겠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결산의 본 절차에서 이제 이게 뭐 집합 손익이 뭔지 보실 겁니다. 하여간 자본금 계정을 이렇게 적힌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제 인출금이라는 게 뭐냐 이게. 이건 이제 개인 기업에만 나오는 계정 과목이에요. 인출금. 읽어볼게요. 자, 회계 기간 중에 자본에 관한 모든 회계 처리를 자본금 계정을 방금처럼 이렇게 써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자본금 계정이 지저분해진다. 돈 나갈 때 자본금 빼고 돈 집어넣으면 자본금 넣고 빼고 하면 지저분해지니까. 그래서 시작할 때 자본금을 몰라. 기초에 자본금을 놔뒀는데 집어넣을 때 자본금 늘리고 뺄 때 자본금 빼면 자본금 계정을 보면 잔액이 기초인지 언인지 모르니까 연도 중에 이런 걸 좀 편히 쓰려면 인출금이라는 계정을 좀 사용합시다. 그러므로 회계기간 중에 자본에 관한 회계 처리는 인출금 계정을 설정했다가 기말에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다 그렇게 해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이거니까. 자, 이제 사례를 보면서 정리할게요. 그래서 이 인출금이라는 계정은요, 차변에 나올 수도 있고 대변에 나올 수도 있어요.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 인출금만 잘 받으시면 되겠네요. 자, 사례 볼게요. 자, 1월 달에 현금 1,000만 원, 100만 원을 출자해서 사업을 개시합니다. 자, 현금 회사로 100만 원 들어왔죠. 출자했을 때니까 자본금 이렇게 적으면 돼요. 100만 원.
이렇게 이게 이제 기초 자본이죠. 자, 그리고 2월 달에 기업주가 개인적인 용도로 현금을 빼갑니다. 대표자가 지 회사 지거 돈 가져간대요. 20만 원 빼버려. 그럼 자본금 줄이면 돼요. 그런데 지저분해지잖아. 그래서 인출금이라고 이렇게 쓰세요. 자, 그럼 여기 인출금은 뭐냐? 이게 지금 자산이어서 이쪽에 온 거냐? 아니라 이 자본 항목의 차감 항목이에요. 자본의 차감 항목이야. 이렇게 일단 써봐. 자, 그 다음에 3월 달에 회사에 기업주가 돈을 다시 집어넣어요. 그럼 3월 달에 회사로 돈 들어오니까 다시 돈 넣어요. 얼마냐? 60만 원 집어넣었죠. 그리고 인출금이라고 해요. 60만 원. 이건 뭐야? 이건 자본의 증가 항목이야. 예? 오른쪽에 있으니까 자본 증가. 자, 이렇게 연도 중에 기업주가 돈을 집어넣으면 현금 넣고 인출금이라는 계정을 쓰고 빼가면 현금 빼고 인출금이라는 계정을 써요. 그럼 이제 인출금이라는 계정에 이렇게 되겠죠. 인출금이라는 계정에 이거는 인출금이 왼쪽에 있는 거죠. 인출금을 이쪽에다 적어. 그 계정이 이쪽에 있는 거니까 이름은 현금이겠지. 중요한 거는 금액이 어디 있는가 하니까 이쪽에 60만 원 있는 거죠. 60만 원. 그럼 잔액이 어디 있어요? 잔액이 이쪽에 남잖아. 이거 마감시키려면 여기다 지금 40을 집어넣어야 딱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보세요. 요 분개를 하려면 어떻게 돼? 요거 1이 가고 1이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이쪽에 20, 이쪽에 40이니까 12월 31일 날 이쪽이 부족하잖아. 인출금. 이렇게 적어요. 40. 그리고 반대쪽에 자본금이라고 적어요. 자, 이게 이제 생길 수 있는 사례 다예요. 자, 뭔 얘기냐면 이걸 연도 중에 자본금이라고 써봐. 그러면 보세요. 100만 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다가 20 빼가버렸지. 그럼 80만 원 남은 거잖아요. 다시 60 집어넣었잖아요. 그럼 얼마 남아? 얼마 있겠어요? 80에다가 140만 원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월 말 현재 자본금이 140이 돼야 돼. 그러니까 뺄 때는 인출금 썼고 집어넣을 때도 인출금 썼어. 그러니까 인출금을 마저 이렇게 해서 40을 늘려주면 요거 이렇게 만나가지고 140이 되는 거잖아. 이해되셨죠? 머리 없나? 헷갈리나? 했잖아요. 처음에 나오면 돈 빼갔다고 인출금, 돈 집어넣었다고 인출금에 요게 출제가 될 수 있고 인출금 계정의 잔액이 대변입니다. 이게 지금 상황은 대변이에요. 이쪽에 적고 이쪽에 많잖아. 그럼 잔액이 이쪽에 40이 있어. 이쪽에 40이 있으니까 마저 빼버려야 딱 맞는 거잖아. 하고 오른쪽에 생길 수 있는 건 뭐예요? 자본의 증가야. 즉 빼간 돈보다 넣은 돈이 많으니까 자본이 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결론을 놓고 보면. 그래서 개인회사에서만 나오는 아주 특수한 계정 과목 시험에서도 또 빼가면 빼고 인출금 집어넣으면 넣고 인출금 그리고 혹시 이렇게 나오겠지 이제 시험에 기말 결산을 하는데 그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오늘 12월 31일인데 기말 결산에 대한 회계 처리하십시오. 인출금 계정의 차변 잔액이 10만 원이야. 자, 인출금이 차변의 잔액이 있다고요? 없애려니까 대변으로 뺍니다. 10만 원. 그리고 뭐라고 그래? 자본금이라고 하면 돼 그냥. 자본이 줄어든 거예요. 그 다음에 12월 말 현재 인출금 계정의 대변 잔액이 10만 원이야. 대변에 10만 원 있다고 차변으로 빼. 그리고 자본금이라고 해요. 이게 끝이야. 이건 자본이 늘었네요. 그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본의 연습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1일 대표자 자녀의 수업료를 현금으로 줬습니다. 회사에선 현금이 나가는데 직원 것이 아니니까 자본금에 대한 평가 계정, 즉 인출금 계정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자본금을 직접 줄이지 말고 대변에 현금 나갔고 금액은 45만 원, 차변에 인출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사업주 개인적인 가계비용, 집에서 써야 되는 돈을 보통예금 계좌에 이체했네요. 자본금에 대한 평가 계정, 보통예금 빼고 인출금 처리하시는 얘기입니다. 대변에 보통예금, 금액은 550 플러스 차변에 인출금. 3번, 영업용 화물차의 자동차세, 이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가. 근데 사장 개인의 자동차세는 회사 돈 가져간 거니까 인출금 쓰래요. 돈은 다 현금 나갔네요. 그
그 차변에 800번대의 세금과 공과금 하나 쓰고 금액은 6만원짜리. 그리고 사장 개인 거는 인출금 해서 자본 줄이는 항목 쓰고 묶어서 모두 다 현금으로 나갔답니다. 네 번째 거. 대표자 자택에서 사용할 가구를 사옵니다. 현금 주고 현금 나가고 인출금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회사에서 쓰는 게 아니니까. 대변에 현금 금액은 60만원, 차변에 인출금. 5번 사업주가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기기를 샀어요. 그런데 이거를 회사 카드로 결제했네요. 그러니까 카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일 텐데 대변에 미지급금 삼성카드인데 이게 회사 게 아니니까 990 플러스 뭐 회사의 비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출금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6일자 대표자 자택 관리비가 보통예금에서 송금됩니다. 인출금 계정 쓰래요. 돈 나가고 보통예금 빼냈고 262 플러스 차변에 인출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7번 기말이네요. 인출금 계정의 잔액. 자, 인출금 계정은 잔액이 차변에 올 수도 있고 대변에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써줬네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이라면 자기가 시산표를 열어서 인출금 잔액을 찾아봤더니 차변 잔액인 거야. 또 이 문제를 보면은 여기 대변 잔액이라고 친절히 알려주네요. 일단 찾는 법은 좀 더 보기로 하고 차변 잔액이니까 차변에 있는 걸 없애려면 대변으로 빼야 되겠죠. 대변에 인출금을 빼. 그러면 이제 잔액이 없어질 거예요. 그럼 차변을 뭐라고 해야 되느냐? 차변 인출금의 잔액을 모두 없애고 자본금을 줄여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인출금 계정 잔액은 차변에 있으면 대변을 빼고 자본금.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문제처럼 계정이 대변의 잔액이래요. 대변의 잔액이 있으니까 차변으로 인출금을 없애야 되겠지. 금액은 80만원. 그리고 반대쪽에 자본금 이렇게 대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는 뭘 보셔야 되냐면 자, 시산표를 열어서 실제 시험에서 인출금 계정 잔액이 어디 있는지를 볼 때 이 인출금 계정은 차변, 대변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약간 특수한 기능을 갖고 있어서 그것만 설명드릴게요. 여기 해설해 보시면 자, 시산표에 보면 인출금이라는 게 자본 항목에 있을 텐데 이게 이쪽에 있고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 차변 잔액이고 여기에 숫자가 두 개 다 있으면 대변 잔액일 텐데 일단 대변 잔액을 먼저 볼게요. 인출금 계정에 이렇게 있으면 잔액이 대변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차변 잔액일 때는 여기에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여기에 음수로 찍혀 있어요. 자, 이게 차변 잔액일 때의 화면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변은 정상적인데 이 계정 과목이 원래 구성의 위치가 자본 항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본의 증가가 되면 이쪽에 잘 나와. 근데 반대쪽으로 갈 때는 이쪽에 표시해 주지 않고 이쪽에 음수로 표시한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인출금 계정을 뒤져봤더니 이렇게 되는 것은 대변 자변인지 알 거야. 그러니까 차변으로 빼면 되지. 여기처럼. 근데 요렇게 돼 있는 상황이죠. 어렵쇼? 여기가 아니고 이쪽에 음수가 있다? 이게 무슨 잔액이다? 여기 있는 건데 프로그램 특성상 여기에 음수란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차변 잔액이니까 이걸 없애려면 대변으로 이렇게 빼야 된다는 거지.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본금. 실제 시험에서 인출금 계정은 시산표를 열어서 우리가 확인할 거니까 12월 달은 이렇게 보이면 대변이 아니라 차변 잔액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